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아 전쟁 승리 요든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습근평 동지의 초청에 따라 중국인민 항일 전쟁 및 세계 반파시아 전쟁 승리 요든돌 기념 행사에 참석하시기 위하여 곧 중화인민공화국을 방문하시게 됩니다. 주체적 혁명무력의 위력한 군종인 조선인민군 해군이 자기의 역사적인 탄생을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76돌기의 연륜이 새겨졌습니다. 절세 위인들의 현명한 용도와 뜨거운 사랑의 손길 아래 조선인민군 해군이 새겨온 충성과 애국의 항로를 경건한 마음으로 돌이켜보며 온 나라 인민은 천하제일 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펼쳐가시는 위대한 해군 강화의 새 시대를 뜨거운 격정 속에 안아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수레님께서는 전반적 혁명미력 건설에서 해군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에 큰 우위를 부여하시고 해방부 현대적인 해군 무력을 창설하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셨습니다. 새 조선의 저수상보안들을 조직해 주시고 해군 지휘관들을 육성하기 위한 수상보안 간부 학교도 내어도록 해주신 위대한 수레님께서는 함선 건조 사업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레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현대적 해군의 조직체계가 전면적으로 세워지게 되었으며 해안 경계 임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정대들도 편성되었습니다. 위대한 수레님께서는 이렇게 수상보안대를 모체로 확대 강화된 정규적 해군 무력의 이름을 조선함대라고 명명해 주시고 1949년 8월 28일 조선인민군 해군의 창설을 온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식의 해군무력 건설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용도해 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해서 영적 조선인민군 해군은 세기를 이어오는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언제나 위대한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어 왔습니다. 빈터 위에서 불굴의 정신을 생명력으로 하여 태어난 우리 해군은 지난 자국해방전쟁 시기 단대척의 오래정으로 미제가 바다의 솜이라고 떠버리던 중순양함을 격침시켜 세계 해전사의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조하였고 1960년대에는 우리 용예에 기어든 무장간첩선 푸에블러를 납포하여 어만하게 날뛰던 미제의 면상을 온 세상 앞에서 후려치는 쾌승을 안았습니다. 자국의 바다를 지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우리 해병들의 높은 정신력이 있어 세계의 대항을 제멋대로 돌아치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무적 필승의 혁명대우로 장성강화된 주체의 해군 무력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 아래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몸소 해병들과 함께 파도세찬 항해길을 헤치시며 우리식의 해군 전법도 밝혀주시고 만능 해병, 바다의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하는 데서 나서는 백승의 지략도 안겨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는 우리의 믿어온 해병들이 그 어떤 표식물도 안내판도 없는 망망대해에서 오직 당이 구워준 침노만을 따르는 혁명적 군인 집단으로 자랑 떨쳐올 수 있게 한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올해 4월과 6월 연이어 진행된 신형 구축함 진수식은 우리 해군 무력의 급진적인 변화와 해군 현대화의 더더한 전진을 응변해주며 우리 민들에게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습니다. 2025년 6월 12일 신형 구축함 진수식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맞바다 공격할 힘이 있고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침략을 막는다는 것이 우리 해군의 지론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체 해병들이 우리 공화국의 주권을 용해롭게 사수해온 창군 세대의 위대한 정신과 불굴의 영감성을 굳건히 계승하여 저국 앞에 세운 해군의 불멸할 공적과 영광 넘친 수호의 항적을 혁혁한 공훈으로 빛내어나가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 해군은 주체적 혁명무력의 첫 세대가 지녔던 담력과 불굴의 정신을 계승하여 저국의 바다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우리 당의 청년 중시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는 청년운동 사적관으로는 각계층 청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참관자들은
이천 세포 철길 건설에 바쳐진 1970년대 청춘들의 비운에 대한 자료들을 보면서 당의 내용들을 충성으로 받들어 청춘의 자서전을 위원으로 새겨온 전 세대들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투쟁 기풍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1970년대 초에 일도선 이천 세포 사이 새철길 건설은 당의 전투적 허술을 높이 받들고 우리 청년들이 애국 청정의 피땀으로 안아올린 거기한 창조물입니다. 나라의 동서부를 연결하는 이 철길 공사는 공사량이 해저 하송사의 넓은 철길 공사에 비해볼 때 200배나 되는 아름찬 공사였습니다. 위대한 수련님께서는 우리 청년들을 굳게 믿으시고 나라의 동력을 하나의 대련한 선으로 끓이는 데서 첫걸음으로 되는 이 중요한 철길 공사도 우리 청년들에게 통째로 맡겨주셨습니다. 당의 믿음을 간직하고 이천 세포 사이 새철길 건설에 달려나간 청년들은 최소한 6년은 걸려야 한다던 공사였지만 치열한 돌격전을 벌여 7개월 동안에 전체 공사량의 50%를 해제끼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청년 돌격대원들은 공사 전기간 9,300여 건의 새로운 기술력 신안과 선진 작업 방법들을 창안 도입하여 수많은 노력을 절약하고 공사 속도를 2배, 3배로 높였습니다. 1972년 10월 10일에 이천 세포 사이 새철도가 개통됐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착공하여 1년 남짓한 사이에 새철도를 건설한 돌격대원들에게 자신의 존함으로 된 축하문을 보내주시고 철도 건설에서 공헌을 세운 돌격대원들에게 노력용 칭호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70년대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 청년들이 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며 참관자들은 1970년대 위대한 당을 받들어 청춘의 삶을 빛내어온 청년들의 위훈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보면서 당이 전투적 호소를 받들고 새로운 시대의 신하들을 창조한 그 정신과 본때로 당이 부르는 혁명 저서들에서 척후대의 용의를 빛내어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사상의 힘으로 증산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자. 더욱 과감하게, 더욱 실속 있게, 더욱 긴장하게 분투하여 더욱 큰 기적적 성과들을 안아오자. 인민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내세운 당의 뜻을 받들고 소비품 생산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여러 단위들의 서식입니다. 랑낭 용의군인 소재 일용품 공장에서는 20여 종의 200여 가지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제품에 따르는 질 지표와 생산 공정 관리를 부단히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의들에서 이제 매 송원들이 공정별 자체검사책을 철저히 세워서 단 한 개의 불량품도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지 않게 함으로써 이제 100% 합격품만. 공장에서는 솔비들을 다용도화하고 그 가동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술 혁신을 진행했어 제품의 질을 보장하면서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평양 향료 공장은 향료 연구와 생산이 일체화된 공장으로서 조업한 지 불과 5년 만에 제품의 가지수를 3배 이상으로 장성시켰습니다. 이 공장에서 개발 생산한 천연 향료와 합성 향료들은 최근에 중앙은 물론 지방의 경공업 공장들에서도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그 가지수가 다종다양한 것으로 해서 생산 단위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천연 향료들을 위주로 해서 지금까지 연구 개발한 190종의 향료들이 그 질을 세계적 수준으로 올리기 위한. 유순용 지배인 동지는 공장에는 20대, 30대의 젊고 쟁쟁한 연구사들이 30여 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향료 개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의 원료에 의거한 천연 향료들의 과학적인 배합비를 확정해서 인민들의 기호와 정서에 맞는 향료들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편 평양시 거류약 공장 제품 전시회가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시안의 구요 군 거류약 공장들 사이 새 제품 개발 경쟁, 질 경쟁의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 거류약의 가지수를 늘리고 상표와 포장의 질을 비롯한 품질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습니다. 효능 높은 거류약의 다종화 다양화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우리 인민들의 체질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치료 효과가 높은 170여 종의 6,000여 점의 거류약들이 출품돼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7걸 혁명학원 원아들이 평양 학용품 공장 건설장과 교구비품 공장 건설장에서 경제선동의 북소리를 높이 올렸습니다. 원아들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보다 훌륭한 교육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는 데 이바지하게 될 공장들을 하루빨리 일듯이 여기 위해서 깨끗한 양심을 바쳐가고 있는 인민군 군인들의 투쟁을 반영한 종목들로 건설장들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들의 씩씩한 모습을 보여준 선동공연은 후대들을 위해 보다 아름다운 내일을 위해 혁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는 군인 건설자들의 투쟁 기세를 더욱 북돋아 주었습니다. 한편 각도에서 선발되어 온 60여 명의 여명 일꾼들과 초급선전 일꾼들도 화성지구 4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에서 시대 정신이 맥박치고 가마력과 호소성이 강한 강연과 선동공연을 진행했습니다. 당천권 요든돌술 뜻깊게 맞이할 드높은 요리를 안고 지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는 각지에서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리창국 평안북도 특파기자가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평안북도 농촌격립위원회 남산축산농장에서 방목지의 불판을 잘 조성해서 많은 경서를 기르고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이곳 농장에는 자연 풀판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염소 마리수가 계속 늘어나는 조건에서 자연 풀판만 가지고서는 모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농장의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은 자연 풀판을 잘 관리하는 것과 함께 인공 풀판을 더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올해 한 사람같이 떨쳐나 방목에 유리한 곳에 20여 정도의 풀판을 새로 조성해 나왔습니다. 농장에서는 새로 조성한 풀판에 질 좋은 거름을 내고 여러 가지 모기 풀도 심었으며 구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많은 염소를 기를 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습니다. 여기는 새 품종의 토끼를 많이 길러서 여러 단위들의 정상적으로 보내주고 있는 대관 토끼 정축장입니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새끼 토끼 생산과 사양 관리를 계절적 조건에 맞게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해서 폐사율을 줄이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 시기는 이 대기 습도가 넘고 이제 풀들의 기생충이 많은 것으로 해서 토끼들이 폐사율이 높습니다. 우리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예방약들을 자체로 제조해가지고 3일 간격으로 약을 계속 바꾸면서 먹이는 것으로 해서 그 효과성이 나타났습니다. 이곳 일꾼은 수의방역 대책을 철저히 세우 토끼들이 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성장 단계별에 따르는 모기 단위를 옳게 정하고 생육에 필요한 조건들을 원만히 보장해주며 사양 관리를 토끼의 활동 습성에 맞게 함으로써 정체율을 높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봉남 양강도 특파기자는 보천군에서 통이 크게 벌리고 있는 강하천 종리와 사방약의 공사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군안의 일꾼들은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 강하천들의 최대 물량과 높이, 제방에 가해지는 압력 등을 구체적으로 타산한 데 기초해서 중기계들과 윤전기재들을 총집중해서 강하천 종리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여기 가림천은 버섯천과 신천을 비롯한 세 개의 지류들이 합쳐지는 합수목으로서 강폭은 이렇게 넓어도 장마철에는 물수위가 2m 이상 올라오면서 지난 세기 우리 군에서는 좀 피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군중을 발동시키고 군에 있는 모든 윤종기들을 총동원시켜 짧은 기간에 수행하였습니다. 공사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은 물길 고추 표기와 강바닥 파기, 지방 쌓기 등 모든 공사를 질적으로 해서
큰 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에서는 올해 계획한 사방약의 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결속하기 위한 사업도 실속 있게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문화농촌들에서 새집들의 소식이 연이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고성군 봉중리와 순흥리의 농장원들이 현대적인 문화주택의 보금자리를 편 데 이어서 24일 판교군 지아리의 농업근로자들도 우리식 농촌 문명의 새 모습이 비낀 손경마을의 주인이 됐습니다. 김솔남 강원도 특파기자와 문경철 강원도 특파 촬영가가 판교군 지아리의 새집들의 소식을 화면에 담아 보내봤습니다. 얼마 전 고성군 새집들의 소식을 취재 촬영한 우리는 오늘 여기 판교군 지아리 살림집 입사 모임 소식을 현지에서 전하게 됩니다. 여기 판교군 지아리는 이번에 두 번째로 새집들의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중산간지대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양지 바른 곳에 살림집들이 아담하게 들어앉은 마을은 나날이 문명 개화되는 사회주의 농촌의 전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원순민 사랑과 운정 속에 올해에도 100수십 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이 건설되었으며 오늘은 우리 농장원들이 새집들이를 합니다. 강원도와 판교군의 당 정권기관 일꾼들, 건설자들, 농업근로자들이 참가한 살림집 입사 모임에서는 축하 연설에 이어 살림집 리용 허가증이 참가자들의 열렬한 박수 속에 전달됐습니다. 새집들이가 시작되자 희한한 새집의 주인이 된 농장원들과 주민들의 격정, 흥겨운 춤판으로 마을은 명절처럼 흥성이었습니다. 일꾼들이 농장원들의 가정을 찾아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 사랑과 배려에서 오늘 새집을 받아 안았습니다. 오늘 같은 새집을 받아는 기쁨을 제3 자식에게 농업근로자들은 쌀로서 당의 위협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세대 애국농민들의 토쟁정신을 따라배워 다수학 운동을 더욱 힘있게 불림으로써 당제 고차대회를 자랑찬 알곡증산 성과로 떳떳하게 맞이할 결의로 가슴 끓이고 있습니다. 지금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집단적 혁신의 불길 높이 증산하고 조력하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차게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어제까지 비 내린 상태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비와 소낙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렸는데 전국 평균 강수량은 89.6mm로서 평년과 지난해보다 매우 많았습니다. 이 기간에 중부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남부의 일부 지역에서 1시간 동안에 30 내지 82mm의 폭우가 내렸고 특히 28일 향산과 구장에서는 하루 동안에 200mm 이상의 무더기비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9월 1일까지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밤부터 모레까지 평안북도와 자강도의 여러 지역,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모레 새벽부터 9월 1일 새벽까지는 평안남도의 여러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200mm의 많은 비가 내리고 북부쪽 지역에서는 250 내지 300mm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모레 오전부터 9월 1일 새벽까지 평양시와 황해북도, 강원도,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를 동반한 70 내지 12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농업부문과 국토관리부문, 교통운수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선 폭우와 많은 비, 벼락과 돌풍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과 함께 강하천 유역과 산간지대들에서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0도로서 평년보다 2도, 어제보단 1도 높았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25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라선시와 함경북도 남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리고 그 밖의 지역은 거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북부와 남부의 대부분 지역에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그 밖의 지역은 개였다가 흐려서 산발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평안남북도와 자강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나 강한 소낙비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와 평안남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 2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8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2 내지 20mm입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7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촌내 지방으로서 3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내일 낮 최고기온은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주로 개였다가 오전부터 점차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총진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약하게 불다가 점차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8월 31일부터 9월 5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월 31일이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평안남북도, 자강도의 여러 지역과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북도, 자강도와 평안남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100 내지 150mm, 국부족 지역에서 200mm 정도이고 황해남북도, 강원도, 개성시와 함경남북도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은 50 내지 100mm입니다.
9월 1일이 저기압거리 용량으로 서해안 중부이남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중부이남의 일부 지역에선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황해남북도 여러 지역, 강원도 내륙 지역, 개성시에서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70mm 정도, 그 밖의 지역은 5 내지 30mm입니다. 9월 2일부터 5일까지 고기압의 용량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K이고 2일이 내륙의 여러 지역에선 안개가 끼겠습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